믿을 수 없어. 손흥민이 또 해냈어. 저는 숨을 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후반 15분,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 손흥민이 공을 몰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고 있었죠. 웨스트햄의 수비수들은 그를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그의 발끝은 너무나 가볍고 그의 움직임은 날카로웠어요. 상대 수비수를 완벽하게 제친 손흥민은 왼발로 정확한 슈팅을 날렸고 공은 그대로 골문 구석에 꽂혔습니다. 경기장은 폭발적인 함성으로 가득 찼고 저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2번으로 저에게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 손흥민이 부상에서 복귀한 첫 경기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그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제 마음은 점점 더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것 이상으로 팀에 기여하고 있었어요. 그라운드 위의 모든 순간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라운드 위에서 팀을 진정으로 이끄는 리더였고 그가 토트넘에게 주는 영향력은 단순히 득점 이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라고 해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축구를 사랑하며 자란 평범한 사람입니다. 축구는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프리미어리그는 언제나 빠지지 않고 시청하는 주요 스포츠였죠. 하지만 저는 아스널 팬이에요. 원래는 토트넘 경기를 볼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경기는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바로 손흥민의 복귀전이었기 때문이죠. 손흥민이 부상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부터 저는 그의 경기력이 궁금했어요. 그는 한 달 가까이 그라운드를 떠나 있었고 유로파리그에서 당한 햄스트링 부상으로 3경기나 결장했으니 얼마나 몸 상태가 좋을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를 보고 나니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었죠. 경기 초반 토트넘은 순조롭지 않은 출발을 했습니다. 전반 18분 웨스트햄의 모하메드 쿠두스가 토트넘 수비진을 뚫고 첫 번째 골을 터뜨리며 0-1로 앞서 나갔죠. 그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는 일순간 차분해졌고 팬들은 불안한 눈길로 그라운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돌아온다고는 해도 부상 후 첫 경기에서 그가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손흥민은 그라운드 위에서 단 한순간도 자신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팀의 모든 공격을 이끌며 전방에서 끊임없이 압박했고 수비수들을 괴롭혔어요. 마치 그라운드를 지배하는 듯한 그의 모습은 저를 놀라게 만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전반 36분에 대한 쿨루셉스키가 멋진 동점골을 터뜨리며 11로 경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적극적인 플레이가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렸고 이후 경기는 완전히 토트넘의 분위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손흥민의 가치는 후반전에서 빛났어요. 후반 8분 손흥민은 웨스트햄 골키퍼를 향해 강력한 슈팅을 날렸고 이 슈팅은 골키퍼에 의해 튕겨져 나갔지만 곧바로 웨스트햄 수비수에게 맞고 다시 골키퍼의 등에 맞아 골문 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자책골이었지만 이 장면 역시 손흥민이 만들어낸 압박의 결과였어요. 경기는 31로 토트넘이 앞서기 시작했고 이제는 손흥민의 활약이 더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15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상대 수비진을 완벽히 무너뜨리며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했죠. 이번에는 여러 차례 페인팅 모션을 섞어 상대 수비수의 중심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왼발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골망이 흔들리는 순간 경기장은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는 팬들로 가득 찼어요. 그의 복귀전에서 기록한 이 3호 골은 단순한 골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부활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고 그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정상급의 선수임을 증명한 순간이었죠. 이렇게 손흥민은 골로만 경기를 지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프레싱, 전방 압박, 그리고 팀 동료들과의 호흡까지 모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웨스트햄 수비진은 손흥민의 전방 압박에 질색했고 그를 막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손흥민은 그들에게 한 번도 완벽히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후반 25분 손흥민이 교체 아웃되었을 때 토트넘 팬들은 그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역시 마음 깊이 감동을 받았죠. 손흥민이 경기장 위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량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는 팀의 리더였고 그라운드 위에서 그가 보여준 헌신은 모든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부상 복귀는 그저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라운드를 다시 지배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었어요. 경기가 끝난 후 영국의 언론들은
손흥민에 대해 엄청난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BBC와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의 활약을 극찬하며 그가 그라운드에 있을 때 팀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다고 보도했어요. 단순한 공격수가 아닌 팀 전체를 이끄는 리더로서의 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손흥민이라는 선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손흥민 같은 선수가 태어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분명 그만의 특별한 문화와 환경이 있을 테니까요. 한국 축구, 그리고 한국인들의 정신력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경기가 끝나고도 제 머릿속에서는 손흥민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축구 선수 이상의 존재로 다가왔어요. 그의 경기는 마치 살아있는 역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렇게 성공했는지 궁금해졌고, 그 과정은 단순히 축구 기술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흥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인터넷을 켜고 그의 경력과 성장 배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손흥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축구 선수의 성장기를 넘어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을 바쳐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직접 아들을 지도하며 공을 찰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반복해서 연습하게 했습니다. 손흥민은 유소년 시절부터 매일 수백 건의 공 터치와 슈팅 연습을 반복하며 기본기를 다졌고, 그 노력은 마침내 그가 유럽 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경기장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한국 축구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며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위기를 극복하며 다시 일어선 나라였습니다. 특히 한국 축구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세계 축구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4강에 올랐죠. 그때 한국 선수들은 단지 기술만으로 경기를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든 경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팀 전체가 하나 되어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한국 축구를 떠올리며 손흥민이 왜 그렇게 강인한 정신력과 팀을 향한 헌신을 보여주는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는 단순한 축구 스타가 아니라 한국 축구가 가진 전통과 근성을 이어받은 선수였던 것이죠. 손흥민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유럽 무대로 진출한 많은 선수들이 비슷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일본 출신 선수들도 유럽에서 활약하지만 한국 선수들만이 보여주는 그 독특한 근성은 분명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강인, 황희찬 같은 선수들 역시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었고,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보다 팀을 위한 헌신, 자신을 던지는 경기력,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죠. 한국 선수들은 이처럼 하나의 팀으로서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며 경기에서 끊임없이 상대를 압박하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강한 정신을 드러냈습니다. 더 알아보니 이런 정신은 축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일상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의 성공을 위한 헌신이었어요. 손흥민이 보여준 팀을 위한 희생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의지는 단순히 축구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이동 거리를 기록하며 성적이 급급한 감독들에 의해 충분한 휴식을 받지 못한 채로도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끊임없이 경기에 투입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국가대표로도 뛰어야 했을 때 그의 피로와 부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언제나 경기를 준비하며 스스로를 다독였고 그의 몸은 다시 회복되어 돌아왔습니다. 오늘 웨스트햄전에서 그는 그간의 피로와 부상을 털어내고 놀라운 기량을 보여주었어요. 부상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손흥민의 가치였어요. 저는 한국 축구의 역사와 정신을 깊이 알아가며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추구하는 가치의 연장선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에게 있어 팀이란 그저 축구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한 헌신과도 같았어요.
그들은 자신이 속한 곳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자신보다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손흥민은 이러한 정신을 축구장에서 몸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유럽 무대에서 겪어온 많은 고난과 편견, 그리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을 다잡고 다시 그라운드에 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가 단순한 축구 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정신적 리더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성공은 단순한 재능과 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끈기, 도전 정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서 나온 결과였죠. 손흥민의 경기력을 확인한 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 축구의 역사, 손흥민이 유럽 무대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한국의 특유의 근성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읽어보며 점점 더 큰 흥미를 느꼈죠. 손흥민의 헌신과 끈기, 그리고 그가 소속된 한국 축구의 이야기들은 모두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친구와 런던의 한 축구 펍에서 다시 토트넘 경기를 보게 됐습니다. 마침 또 다른 중요한 경기였죠. 이번에도 손흥민이 선발로 출전했고 저는 이미 그가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상대 팀과 치열한 경기를 벌이고 있었고 손흥민은 여전히 그라운드 위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후반 60분쯤 상대팀 수비수와 손흥민이 충돌하며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손흥민이 다소 과장된 몸짓으로 쓰러지는 장면이 연출되었어요. 그 순간 펍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고 제 주변에서 한두 명씩 손흥민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저거 다이빙 아니야? 매번 저러는 거 지겹다. 저 선수 아무리 잘해도 가끔 저렇게 어이없게 넘어진단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에 대해 들었던 칭찬과 극찬들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엉키며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손흥민은 헌신적이고 진정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선수였는데 이런 비난을 듣게 되니 마치 그에 대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바뀌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동안 한국 축구와 손흥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제게는 당혹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혹시 내가 몰랐던 다른 면이 있는 걸까? 손흥민이 항상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믿어왔는데 그도 가끔씩 이런 상황에서 다소 과장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진실되고 순수하다고 생각했던 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듯했어요. 경기가 끝난 후에도 그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을 둘러싼 그런 비난과 논란이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경기의 일부로서 어쩔 수 없는 장면이었을까?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통해 손흥민에 대한 여러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건 예상 외의 이야기였습니다. 손흥민은 그동안 종종 상대 선수들과의 신체 접촉 상황에서 다이빙 논란에 휘말리곤 했지만 사실 그는 그런 장면들로 인해 자신에게 더 큰 부담을 느껴왔다고 했습니다. 경기 중 발생하는 이런 접촉과 충돌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나 아시아 출신 선수로서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그는 항상 다른 선수들보다 더 강한 압박과 편견 속에서 경기를 해왔고 그가 보여준 모든 플레이는 그만큼 더 많은 시선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손흥민이 이러한 논란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침착하게 경기에 임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항상 경기에 집중했고 자신의 플레이로 모든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오늘날 그를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만들어준 것이었죠. 그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는 팀을 위해,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들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고 싶어요. 그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날 경기에서 있었던 상황이 단지 오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그저 순간적인 충돌에 의해 넘어졌을 뿐, 의도적으로 상대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더 강한 압박과 비난 속에서도 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선수였고 그러한 외부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 깨달음은 저에게 손흥민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가 보여주는 끈기와 헌신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엄청난 압박과 싸우면서도 매 순간을 진정성 있게 대하는 강한 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의 열정과 한국에서 배워온 강한 근성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감동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저는 더욱 큰 호기심과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의 성공 뒤에는 그를 지탱해준 나라와 문화가 있었고 그 속에서 배운 강인한 정신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 오해는 오히려 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를 본 후 며칠이 지나도 그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의 경기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보여준 모든 장면들을 다시 곱씹으며 그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겼어요. 단순히 축구 경기에서의 활약을 넘어 그가 보여준 인내심과 끈기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성공 뒤에 숨어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이해하는데 더 깊은 동기를 부여해 주었죠. 경기 후 손흥민이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언제나 팀을 위해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어요. 그 말에는 단순한 겸손을 넘어 그가 어떤 생각으로 매 경기에 임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정성을 한국이라는 나라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손흥민이 보여준 포기하지 않는 정신, 팀을 위한 헌신, 그리고 주변의 기대와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의지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격이나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가 속한 한국이라는 사회가 가진 고유한 가치관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더 깊이 이해하고자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나라였죠. 경제적인 어려움, 전쟁,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의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항상 강인한 의지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한국인들에게는 끈기와 근성, 그리고 협동심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그 정신을 고스란히 계승한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그의 경기를 통해 저는 그 정신이 단순히 축구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손흥민이 보여준 그라운드 위에서의 태도는 그가 아시아 출신으로서 유럽 축구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성실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그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고 그가 매 경기마다 보여주는 그 열정과 헌신은 한국 사회가 그에게 심어준 중요한 가치였죠. 그리고 이런 가치들이 결국 그를 프리미어리그의 정상급 선수로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스타가 아니라 그를 통해 한국인들이 보여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하나의 상징이 된 셈입니다. 경기 내내 끊임없이 뛰어다니고 상대를 압박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한국에서 배운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증거였어요.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늘 잊지 않았습니다. 매번 팀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전부를 그라운드 위에 쏟아붓는 모습은 한국인이 가진 책임감과 근면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손흥민이란 선수에 대한 저의 감동이 단순히 축구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어요. 그가 단순히 축구공을 잘 다루는 선수를 넘어서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철학과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철학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고 난 이후로 저의 시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성공하는 데는 단순한 재능과 운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피나는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은 그의 가족과 나라, 그리고 그를 성장시킨 환경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죠. 저는 손흥민의 경기를 다시 볼 때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시간과 노력이 응축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저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손흥민이 한국 축구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열심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 전체를 빛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역시도 손흥민이 가진 깊은 책임감과 그가 속한 한국 사회의 영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손흥민을 떠올릴 때면 단순히 뛰어난 축구 선수 이상의 의미가 느껴집니다. 그는 자신의 경기력과 헌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 자신을 믿고 끝까지 도전하는 것, 그리고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손흥민을 통해
저에게 전달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손흥민의 경기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주는 모든 순간을 더욱 경이롭게 바라볼 것입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그가 속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함께 만들어낸 위대한 성취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라운드 위에서 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가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도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손흥민을 통해 한국과 그들의 정신력에 대한 존경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으니까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